오늘은 제가 카페에 잠깐 왔어요. 이거 아인슈페너 라떼? 네, 아직 한 모금도 안 먹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어제부터 읽기 시작한 아비투스를 읽은 예정이에요. 맛있는 커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졸려서 카페 와서 좀 책을 읽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책을 조금 읽어볼게요. 우선은 언어 자보는 섹션은 먼저 다 읽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관심 있는 챕터만 좀 읽으려고 합니다. 밑줄을 미리 걷어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념이 좀 있는 편이니까 이게 일반 얘기와 다르거나 혹은 동의 가거나 이럴 때 제가 밑줄을 좀 친 것 같아요. 아, 어제 읽고 소통에서 지위의 미세한 차이를 고려하는 사람이 집단에서 인정받는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문단을 읽을게요. 지위의 미세한 차이를 고려한다는 뜻은 언제 어떤 표현 방식이 적합하고 어떤 언어 수준이 기대되며 어떤 내용을 언급해도 되는지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불문법 같은 이런 코드를 무시할 경우 처음에는 주로 간접적으로만 제재가 가해진다. 당황한 표정, 불안한 눈맞춤, 잦은 말끊김, 알 수 없는 한눈팔기 등이 간접적 제재의 전형적인 표시다. 직설적인 비판이나 더 나아가 대화 중단은 드물게 나타난다. 모든 상황에서 바르게 처신한다는 뜻은 지위 차이를 고려하여 표현 방식을 그것에 맞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한 차이를 고려한다는 뜻은 언제, 타임, 플레이스, 왜 TPO를 맞추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타임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피플 대상으로 내가 어떤 어휘를 선정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도 조금 더 알아보고 한 음식이 요리했을 때 더 맛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거를 전략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사고의 깊이가 좀 짧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단조롭게 상대의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살피지 않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사료를 많이 할수록 전략적 언어가 구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언급해도 되는지 알아차리는 거, 이게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커뮤니케이션에는 고맥락적인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있어요. 상대를 계속 배려해요. 이를테면 어, 누군가의 시아버지예요. 제 읽은 친구의 얘긴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그 서울에서 대전에 어머니 아버님이 있어서 내려가면 칼국수를 그렇게 사주신대요. 근데 이 친구는 사실 나이가 들고 살이 좀 찌니까 소화도 잘 안 돼서 밀가루를 먹기 싫은 거예요. 기차에 앉아서 가면 바로 밀가루를 또 먹는다는 게 힘든 거죠. 그래서 사실은 밀가루 음식을 안 먹는 친구인데 남편 때문에 그냥 맛있어요 이러고 어머니 아버님이 호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실까봐 사려를 했대요. 그래서 싫은 내색 안 하고 늘 맛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 아버님이 3년이 지났는데 가족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며느리가 칼국수를 제일 좋아하고 역전에서 파는 우동을 제일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3년이 된 다음에 그 남편이 아니 저기 지은이는 친구 이름이 지은이라고 하면 우리 지은이는 밀가루 음식을 제일 안 좋아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3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 환경을 서로 말하지 않고 이해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님이 칼국수를 대접을 해줄 때 저 사람이 3시간 앉아서 기차 타고 내려왔는데 소화도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국밥을 먹을래, 뭐 칼국수를 먹을래 이렇게 옵션을 준다고 하면 좀 간극을 줄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냥 칼국수를 먹자 이랬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가족에게 호주머니가 여의치 않아서 며느리라는 손님도 이게 최대의 대접일 수 있겠다. 그냥 이렇게 여기면서 맛있게 감사하게 어느 것보다 비싼 음식인 듯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거를 고맥락으로 이해하신 분이 있다면 시어머니가 아니 저기 뭐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좋죠. 더 맛있는 거 고기 사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칼국수만 먹이네 미안해다 아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유, 무얼이요. 이렇게 표현하면 좋고. 근데 아니면 칼국수가 좋니, 국밥이 좋니?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좋지만, 혹은, 웃고 있는 그 며느리가 자신이 편하라고 하는 거를 전혀 못 알아차리는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가 아닐 수 있는 거. 엄마가 짜장면 가난한데 나 짜장면 안 먹어 느끼해 이랬다고 자녀가 혼자만 짜장면 시켜서 먹는 거예요. 돈 탈탈 털어서. 그러면 이거는 고맥락일까요? 저맥락일까요? 네, 저맥락이에요. 여기서도 어떤 내용을 어떤 표현 방식으로 적합하고 어떤 수준이 기대되는지 예측하는 능력이 언어 능력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거는 사회 관계 지수인 배려 지수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고맥락적으로 이해하는 힘을 좀 기르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저희 나라 사람들은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 때 아니라고 그래서 안 줬는데 왜 지금 와서 뭐 서운하다 하는 거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에 살잖아요. 저도 뭐 외국에 8년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는 한국 패턴으로 한단 말이죠. 뭐 드실래요? 아니요? 이러면 네? 이러고 먹지 않는단 말이죠. 저희 나눠 먹을 만큼 충분합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드려요. 충분히 드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고맥락적으로. 저 사람이 형식적으로 우리가 뭐 음식을 나눠주면 부족하다 여길까 싶으면 부족하지 않아요. 되게 넉넉해요. 충분히 같이 나눠 먹어도 돼요. 같이 드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마음을 좀 헤아려서 불편하지 않도록 뭔가를 제의하는 언어를 하면 정말 남보다 눈에 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성공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사람이 사람을 이끄는 것이 사회 자본의 너무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50페이지 딱 한 문단 읽었는데 제가 스몰 강의를 뭐 커뮤니케이션 나눔을 좀 했어요. 제가 끊고 또 녹음을 다음 걸 할게요.